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입니다. 자, 요즘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상당히 나라가 개인 위생과 그런 좀 건강관리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을 움직이고 굉장히 바빠서 뭐 한 일주일에 2번씩은 밤샘 잠복도 하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항상 핑계같이 들리지만 자, 업로드를 많이 못했지요. 그래서 앞으로 또 열심히 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청주 비닐봉지 살인사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다뤄볼 사건은요, 청주 비닐봉지 살인사건인데요. 자,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뭐 어제도 그랬지만 새벽까지 잠복 근무도 하고요. 불규칙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직장인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제 많은 분들의 사이클을 보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 퇴근하고 술 한잔 먹고 뭐 10시, 11시, 12시에 자는 분들도 있고 또 밤낮 바뀌어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할 텐데 하루 중에 이제 가장 피곤한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새벽 시간, 새벽 3시부터 6시에서 7시 사이 이 시간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시간으로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생체 사이클이 새벽 3시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새벽 3시가 넘어가면 극도의 피로감이 와요. 그리고 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가장 사람이 안 돌아다니는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조용하죠. 뭐 우리가 술 한잔 먹고 하다 보면 1시, 2시, 3시까지 먹는 경우는 있잖아요. 그런데 새벽 3시가 넘어가면 새벽 4시, 5시 이 새벽 시간에는 상당히 조용하죠. 자, 오늘 말씀드릴 청주 비닐봉지 살인사건은 이 새벽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미제 사건입니다. 자, 사건의 개요를 한번 보시죠. 2009년입니다.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죠. 2009년 2월 1일이니까 좀 추울 때죠. 아직은 굉장히 한겨울이라고 볼 수 있어요. 2009년 2월 1일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중년 여성 A씨가 당시 57세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50대 후반이라고요. 자, 이 사람이 실종된 지 2주 만에 대전광역시의 신탄진 금강변에서 얼굴에 비닐봉지를 뒤집어 쓴 채 질식사한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자, 청주하고 대전은 붙어 있어요. 가까운 곳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된 거예요. 자, 보통의 질식사와 달리 서서히 고통을 느끼다 죽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데요. 자, 일각에서는 사이코패스의 소행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제기되었고, 그러한 어떤 성향이 가학적인 어떤 사람의 소행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제기된 사건입니다. 현재까지. 자, 사체에서 남성의 체액이 발견되었지만 주변인과 전과자의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1000여 명 이상을 봤지만. 그래서 2020년 2월 현재까지 미제 사건입니다. 자, 사건 경위를 보겠습니다. 2009년 2월 1일 저녁 6시 무렵에요. 대전광역시 신탄진 강변으로 산책을 나온 어떤 사람이 그날따라 함께 산책을 나온 애완견이 유달리 막 정신사납게 고개를 돌리며 지저대더래요. 자, 뭔가를 찾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해요. 정신없이 뛰어가던 그 애완견을 뒤쫓아 가보니까 메마른 숲을 속 들어가서 머리에 검은 비닐봉지가 씌워진 채 한겨울이니까 꽁꽁 얼어붙은 여성 시신 한 구를 발견하고 곧장 경찰에 신고합니다. 사건 경위에 처음입니다, 이게. 자, 경찰은요, 수사에 나서서 시신의 신원이 청주의 대형마트에서 야간에 청소 일을 하시는 미화원이라는 걸 알아내고요. 신원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씨가요, 이미 11일 전에, 즉 1월 21일에 가출 신고가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통 11일 정도가 지나면요, 이 시체가 이미 얼굴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는 게 맞는데,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2월 초, 1월 중후니까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부패 속도가 굉장히 더뎠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시신이 온전한 상태였고
비닐봉지로 얼굴을 덮어 쌓았다라는 걸 빼고는 특이한 점은 없었다. 자, 옷과 양말에는 피나 흙이 묻지 않은 상태로 깨끗했어요. 즉, 살해 현장이 외부는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실내 또는 차 내부 정도가 되겠죠. 자, 시신을 유기하고 놨더니 그 이후에 쥐와 같은 설치류, 쥐와 같은 동물이 이 시체의 왼손의 손등을 갉아먹은 것 정도의 외상. 그 이외에는 외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요, 옷 속에 감춰진 시신에서 남성의 체액이 발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남성에 의해 강간을 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죠. 강간을 당한 후에 살해를 당하고 이 가까운 곳에 유기가 된 것으로 아직까지는 보입니다. 자,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요, 중요한 건 저항흔이 없습니다. 저항흔이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막 이렇게 막아내는 과정, 뭐 남성의 몸을 핥힌다든지 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피해자의 어떤 손톱에서 남성의 피부나 피가 검출될 수 있는 그런 범인의 주요한 단서가 나와줘야 하는데 이런 게 없어요. 단 저항흔이 없는 강간이 뭐 가끔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강간은 강간인데 물리적인 제압이 아니고 공포 안에 범인의 컨트롤 안에 놓을 수 있는 두려움이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협박 같은 지배와 통제를 활용해서 저항하지 못하는 한거불능 상태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요. 예를 들면 칼을 들이댄다든지 어떠한 협박을 한다든지 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협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씨를 범인이 협박하는 등의 어떤 상황이 있었다면 실질적인 어떤 저항이 없었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남지는 않은 거죠. 즉 직접적인 물리적인 저항이라기보다는 간접적인 어떤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항은 일단 없습니다. 사체. 폭행을 가했거나 흉기를 쓴 것도 없고 심지어는 목을 조른 흔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폭행을 가했다, 상처, 목을 졸랐다 이런 흔적도 없다라는 건 좀 특기할 만하죠. 흉기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을 확률이 당연히 높죠. 여기서 죽인 게 아니고 죽이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떨어져서 사체 유기만 거기다 했으니까 당연히 사체가 나타난 곳에서는 흉기가 없는 건 당연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폭행의 흔적이 없다. 목을 조른 흔적도 없다.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거죠. 간접적인 컨트롤 아래 놓은 걸로 보는 상황입니다. 자, 어떤 이유에서든지 한거불능 상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협박을 당했다라는 거죠. 자, 이 씨를 범인이 강간을 한 후에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워서 서서히 질식사를 유도했다라고 봅니다. 즉 목에 상처가 없어요. 그리고 저항은이 없어요. 간접적인 어떤 한거불능 상태에 놓은 상태에서 비닐봉지를 씌워서 사인은 질식사니까 질식사인데 목을 졸라서 강력하게 죽였다라기보다도 비닐봉지를 머리에 씌우고 2번 정도 줄을 묶었다고 합니다. 목에다. 그러니까 질식해 비닐봉지 안에서 질식해 죽었다는 거죠. 자, 어떠십니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비닐봉지를 얼굴에 씌웠다. 그래서 서서히 질식해 죽게 만들었다. 보여지는 정황에선 그렇습니다. 자, 경찰은요, 우선 이 씨의 생전 마지막 행적을 추적합니다. 범인을 추려내기로 결정을 하지요. 자, 이 씨는요, 청주시 가경동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에서 야간 미화원으로 일을 했는데요. 매일 마트가 폐점하는 밤 10시에 출근을 해요. 밤 10시에. 출근을 해서 청소를 시작한 뒤에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퇴근을 하는 패턴이었습니다. 자, 이 씨는 마트에서 약 4km 떨어진 청주 모충동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요. 직장이 끝나는 시간은 새벽 5시인데 버스 첫 차가 오는 시간이 아침 6시니까 1시간 정도의 텀이 생기죠. 퇴근을 하고 버스가 오는 1시간 동안 마트 안에서 그 미화원 대기실에서 눈을 좀 붙이고 마트를 나서서 버스에 올라가는 패턴이라고 합니다. 자, 이 씨가요, 이 마트에 마지막으로 출입한 날짜는요, 시신이 발견되기 딱 2주일 전인 1월 18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첫 버스가 도착하기 약 10분 전인 새벽 5시 50분에
이 씨가 마트를 마지막으로 나가는 모습이 그 대형마트 CCTV에 찍힙니다. 자, 마트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도 CCTV에 찍힙니다. 그런데요, 버스가 그날 좀 늦게 왔다라고 해요. 6시에 딱 온 게 아니고. 그런데 중요한 거 보세요. 6시쯤에 버스가 오기 전에 검정색 트라제 XG 차량이 그 버스 정류장에 찍힙니다. 이 여자에게 접근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때가 1월 18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 50분, 새벽 6시입니다. 그럼 어둡지요. 해가 뜨기 전이지요. 겨울에는 6시 반을 훌쩍 넘어서 7시 다 돼서 일출 시간이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상황이에요. 자, 그 차가요, 사실은 이 씨가 서 있던 버스 정류장 쪽에서 왔던 차가 아니고 반대 방향에서 오던 차입니다. 반대 방향에서 오던 차가 갑자기 유턴을 합니다. 이진숙 씨가 써 있는 버스 정류장 쪽으로요. 자, 갑자기 유턴을 해서 이 씨가 있던 버스 정류장으로 다가가서 이 트라제 XG 차량의 운전자는요, 이 씨와 약 15m 정도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요, 3분 정도 멈춥니다. 즉, 유턴을 한 후에 15m 정도 떨어뜨려 놓고 이진숙 씨를 보고 있었던 거죠. 자, 유턴을 했다라는 건 발견한 거죠. 뭔가를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접근을 하지 않고 15m 정도 떨어뜨려 놓고 3분간 정차를 한 상태입니다. 이 씨를 보면서요. 면식범이 당연히 아닌 겁니다. 40에서 50대 남성 운전사가 차에서 내려요. 내려서 이 씨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약 10초 정도. 그런데요, 이 CCTV에 찍힌 이 씨의 행동이 약간 뒤로 살짝 좀 낯선 사람을 볼 때 나타내는 그런 행동 패턴을 보입니다. 이것도 면식범이 아니라는 거에 대한 어떤 반증이 되는 것이지요. 자, 10초 정도 대화를 하고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 씨가 이 트라제 XG 차량의 조수석에 타요. 타지 말아야 되는데. 자, 이 씨의 집이 있는 모충동 방향으로 그 차는 향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정확히 아침 6시 3분이었는데요. 정확히 2분이 지나서 6시 5분에 기다리던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합니다. 자, 그리고 이 씨가 그 차에 탑승한 지 17분이 지났을 오전 6시 20분에 차에 타고 17분 후에 이 씨의 휴대전화가 꺼집니다. 그 즉시 행방불명이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2주일이 지나서 2월 1일 실종된 버스 정류장에서 약 28km 떨어진, 그러니까 멀지 않은 거예요. 대전의 금강 강변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됐다는 거죠. 자, 그 트라제 XG 차량을 운전한 그 남성은 이 씨와 어떤 관계였을까? 자, 이 씨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왜 되었을까? 자, 사인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이 씨의 사인은요,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입니다. 사망 추정 시각은요, 실종된 당일, 즉 1월 18일 아침 8시에서 9시쯤으로 판단하거든요. 즉 납치되고 2-3시간 후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인이 경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라면은요, 뭔가 좀 목에 졸려 숨졌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런데 부검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이 졸려서 급사하는 경우가 보통의 질식사인데 이 씨는 서서히 죽어갔다. 서서히 죽어갔다고 확인됐다. 즉 사인이 비닐봉지라는 겁니다. 자, 이 씨의 시신에서는요, 손으로 또는 끈 등으로 목을 조른 흔적이 없습니다. 오직 머리에 씌운 검은 비닐봉지를 고정하기 위해서 2번 정도 묶은 매듭이 전부였다고 해요. 범인이 부드러운 수건 등으로 이 씨를 마취시킨 다음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고요. 시신 발견 현장에서는 다른 범행 추정 도구는 전혀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이 씨의 사인을 토대로 경찰에서는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웁니다. 첫 번째, 저는 지금 서두에서 면식범이 아니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자,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첫 번째 면식범이 아닐까라는 가설을 첫 번째 세웁니다. 자,
이 사건의 범인으로 유력한 트라제 XG 차량을 운전한 남성과 이 씨가 잠깐 대화를 나눴고 이 씨가 그 직후 남성의 차량에 탑승했다. 그리고 사체에서 이 씨의 시신에서 저항은이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면식범이다. 라는 가설을 세웁니다. 첫 번째, 경찰의 가설. 즉, 사건 당일에 그 남성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이 씨를 발견하고 아는 사람이네? 그리고 그쪽으로 차를 몰고 집에까지 태워다 주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서 여자를 일단 태우고 적당한 때를 봐서 기절을 시키고 강간하고 그 다음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워 대전 신탄진까지 이동 시신을 유기했다라는 첫 번째 가설이에요. 면식범이라는 가설. 기절이나 마취된 후에 비닐봉지가 씌워져서 깨어나기 전에 질식사했다라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CCTV를 분석을 한 걸 자세하게 보면은요. 범인이 차량에서 내리고 피해자 만날 때 피해자는 범인을 처음 보는 듯 뒤로 살짝 주춤하는 모습이 담깁니다. 피해자가 바로 탑승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를 보고 반대 차선에서 오던 트라제 XG가 유턴을 해서 약 15m 정도 떨어져서 한 3분 정도, 어느 정도 그 앞에서 3분 정도 멈춰 섰다가 버스 정류장으로 접근했다라는 거죠. 비면식범일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범인은 누굴까요? 찾아봐야 되지요. 자, 또 다른 의견입니다. 자, 범인이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이 씨가 단번에 목이 졸린 채로 급사한 것이 아니라 비닐봉지를 씌워서 서서히 고통을 느끼다 사망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정신병자가 아니냐. 사이코패스들은 대개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고통을 안겨준 뒤에 살해한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이 주장의 근거로서. 자, 피해자들이 고통을 느끼는 장면을 보고 희열을 느끼는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그들은요, 사이코패스니까 두려운 게 없다는 거예요. 두려운 게 없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를 때나 범행을 은폐할 때나 대담하게 행동을 한다. 자, 이러고 볼 때 범인은 사이코패스고 단번에 어떤 줄이나 끈으로 목을 졸라 죽이지 않고 비닐봉지를 씌워 천천히 이 씨를 죽어가게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며 희열을 느꼈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두 번째 가설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경찰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지금 수사의 난항을 겪어왔고 아직까지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자, 경찰 수사 초기에 면식범의 소행에 초점을 일단 맞춰서 수사를 하지요. 그때 용의자 한 명이 나옵니다. 경찰이 박 씨를 지목을 하는데요. 과거 이 씨와 같은 동네에 살았던 박 씨, 당시 70세입니다. 70세. 자, 이 씨와 박 씨는 10년째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는데 이 박 씨가 이 씨에게 일부러 돈을 좀 빌려준 다음에 따로 만나자. 이런 좀 추운덕거리는 게 있었다. 이런 주변 진술을 확보하고 조사를 합니다. 이 사망한 이 씨는 당연히 그때 유부녀였습니다. 하지만요, 이 박 씨의 DNA를 보니까 이 씨의 시신에서 발견된 체액의 DNA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박 씨는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집니다. 다른 주변 인물들도 용의자로 거론해서 혐의점을 찾았겠지요. 하지만 일치하는 DNA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사 전과자들의 어떤 자료도 확인을 했지만 시신의 체액에서 나온 DNA와 일치하는 것을 찾지 못해요. 두 번째, 트라제 XG를 찾아 나섰겠지요, 경찰이. 차량의 차주가 누구냐 하고 찾아 나갔겠죠. 자, 그 차량의 차주가 범인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가정하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 화질이 하지만 매우 불량해요. 그래서 차량 넘버를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범행 전후 실종 현장, 그 다음 시신이 발견된 곳 인근을 지나가거나 청주와 가까이 있는 대전 등 인근에 등록된 트라제 XG 차량 약 17,300여 대를 조사를 해요. 그 소유자나 운전자 중에서 알리바이가 불확실한 약 300여 명의 DNA를 확인을 했지만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고, 또 1년에 걸쳐서 이 씨의 주변 인물과 전과자 등 1000명 이상의 DNA를 대조했지만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결국은 미제 사건이 됩니다. 현재까지. 2017년 2월 11일에요. 미제 사건 전담반이라는 프로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는데, 이 CCTV를 통해 용의 차량이 1999년에서 2002년 사이에 생산된 검정색 트라지 XG LPG GLS 이상급의 차량으로 추정한다. 요 정도의 정보가 답니다, 여러분. 살인사건입니다. 그리고 강간사건으로 볼 수가 있죠. 자, 25년이 경과하면 살인죄 공소시효가 만료가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2034년 2월 1일이 공소시효가 만료가 될 때인데요.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2000년 8월 1일 이후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폐지가 되죠. 그래서 이 범인을 잡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2034년 이후에도 범인이 살아있기만 한다라면요. 그 전에 잡아야겠죠. 사건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면식범이었어야만 해요. 면식범이 아니라면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거죠. 그 다음 DNA는 어떤 정보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면식범이었어야만 한다라고요. 경찰 입장에서. 그래서 면식범이다라는 가설에 끼워 맞추다 보면 왜 차를 타냐는 거죠. 아는 사람이니까 탄 거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식범이었던 이유를 대죠. 면식범이어야 사건이 빨리 해결이 되는데 애석하게도 이건 면식범이 아닌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자, 보세요. 새벽에 이 사람이요. 이 사망한 이진숙 씨가요. 마트 미화원입니다. 그리고 50대 후반이에요. 그 당시에. 이 새벽에 조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새벽에 만약에 데리러 왔다라면 이 사람하고 연락을 미리 하고 데리러 왔겠지요. 지인이 데리러 온다면. 그게 아니라면 누군가 만났다. 우리가 지나가는 뭐 가까운 사람을 만난다고 칠 때요. 주로 어느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겠습니까? 이 새벽 시간에 가까운 지인을 만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봐요. 물론 마트와 관련된 가까운 사람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죠. 비슷한 시간에 아는 사람을 그 근처에서 잘 아는 사람을 만났을 확률이 있지만 그 간단한 조사는 이미 다 끝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간대 자체가 면식이 있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은 낮은 쪽으로 봐야 된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 안에서 유턴을 하죠. 반대편 차량에서 오다가 이 건널목을 건넌 후에 반대편 차량에서 오는 차가 유턴을 해가지고 이진숙 씨에게 접근을 하죠. 그러면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이 사람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그 앞에서 미리 잠복을 하든 대기를 하든 이 사람의 성향을 미리 패턴을 알고 그 안에서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운전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유턴을 해가지고 대상자한테 갔죠. 그런데 그 대상자를 건너편에서 딱 보고 갔다라기보다도 이 바로 직전에 이 사람이 뭐를 했습니까? 건널목을 건너갔잖아요. 건널목을 앞에서 건너가는 걸 본 거예요. 여자 혼자. 그러니까 보고 유턴을 해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물색을 하다가 우연히 대상자를 본 거죠. 두 번째, 바로 가까이 가지 않잖아요. 버스 정류장 앞에 섰습니다. 이 여자가 길을 건너가는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그 앞에서 3분 동안 정차하지 않고 바로 접근을 했을 텐데 이 여자가 이 사망한 여성이 길을 건너고 내 눈안에 시야에서 식별이 됐고 발견이 됐고 그 다음 간 곳이 버스 정류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첫 차가 6시에 올 정도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할 거 아닙니까? 범인 입장에서. 그래서 15m 정도 떨어져서 3분 정도를 지켜본 거예요. 버스가 바로 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버스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결정을 하고 빠르게 접근을 해서 작업을 한 거죠. 10초 정도 얘기를 한 겁니다. 피해자가 흠칫 놀라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내려서 이야기를 해요. 또 한 가지는요. 이때가 1월 18일입니다. 상당히 추울 때죠. 추울 때 어떤 유혹의 손길을 뻗칠 수가 있죠. 너무너무 추우니까 내가 좀 뭐 데려다 주겠다 호의를 베풀면서 인상이 그렇게 험악한 그런 남자는 아닐 것으로 추정이 되죠. 자, 가학적인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이코패스가 아니냐, 뭔가 좀 문제가 있는 놈이 아니냐. 비닐봉투를 세워놓고 강간은 강간대로 하고 체액은 묻혀놓고 그 다음 비닐봉지를 씌워놓고 서서히 죽어가는 걸 본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미제 사건을 보고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요, 정말 가학적인 인간들, 이 강간살인을 하는 가학적인 인간들의 특징은요, 비닐봉지를 씌워놓고 서서히 죽어가는 거를 본다기보다는 어떤 음부에 이물질을 넣는다든지, 그런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적극적인, 시신의 몸에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욱 많은 희열을 느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을 어떤 흉터나 이런 게 없다고요. 그냥 단순하게 비닐봉지를 씌워놓고 죽어가는 걸 봤다. 이거는 제가 볼 땐 조금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내가 이 시체를, 이 피해자를 완전히 장악한 상태라면 더 많은 짓들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이렇게 내 안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완전히 내 희생양이 됐는데 단순하게 비닐봉지만 씌워놓고 죽어가는 걸 봤다. 그리고 나는 단순히 강간을 했다. 또는 약에 취하게 만들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칼로 위협을 하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꺼번에 넣은 상태에 놓고 어떠한 몸에 상처도 주지 않았다. 단순하게 비닐봉지를 씌워놓고 죽어가는 걸 바라봤다. 이러한 유사한 사건들이 많다라면 설득력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요. 가학적인 짓을 했다라면 이거보다 더 강력한 짓거리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닐봉지를 씌웠다는 건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얘는요, 그냥 강간을 한 겁니다. 우발적으로. 근데 이러한 경험이 많은 놈이겠죠. 새벽 시간대요. 강간을 한 겁니다. 강간을 했는데 그냥 비닐봉지를 얼굴에 씌웠어요. 사체를 유기할 때 씌웠을 가능성도 있고요. 강간을 한 후에 비닐봉지를 씌워서 사망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비닐봉지를 씌워놓고 서서히 죽어가는 걸 즐기기 위한 어떤 가학적인 성향이 있다라기보다는 얘는 단순한 납치, 강간, 살인범으로 저는 보입니다. 비닐봉지를 그럼 굳이 왜 얼굴을 가렸을까요? 그 여자 얼굴을 보기 싫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청주 비닐봉지 어떤 살인사건이다라는 거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비닐봉지를 왜 꼭 씌웠을까? 왜 비닐봉지 이거 변태 아니야? 왜 이렇게 서서히 죽어가게 했을까? 이렇게 여기에 꼭 꽂힐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 여자 얼굴이. 그 상황에서. 자, 지금부터는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새벽 기도를 가던 50대 여성이요. 대전에 방동저수지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방에 살았잖아요. 제가 대전 사람이잖아요. 새벽 기도를 가던 50대 여성이, 이 여자도 50대입니다. 50대 여성이 실종이 됩니다. 어느 교회인지도 알아요, 제가. 그 당시에 들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게 한 10여 년 전 사건이라니까요. 이 무렵입니다. 자, 새벽 기도를 가던 50대 여성이 실종이 됐습니다. 실종이 됐는데 몇 주 후에 대전, 서대전 쪽에 방동저수지라는 데가 있어요. 방동저수지. 방동저수지에 시신으로 떠오른 사건이 있습니다. 범인을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는요. 저희 장모님이 새벽 기도를 가면서 겪은 일입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새벽 기도를 가던 중에 이제 걸어서 가신 거야. 걸어서 가시는데 건널목을 이렇게 건넜대요. 건널목을 딱 건너자마자 그걸 보고 어떤 남자가 차를 끌고 접근을 해서 어느 지역을 물어보더래요. 어느 건물을. 이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5시가 좀 안 된 시간이었어요. 어느 곳을 물어보길래 어디 있다라고 알려주고 가시던 길을 가려고 했는데 차를 타고 따라오더래요. 따라오면서 여기에 자세히 좀 타서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남자가. 자, 장모님 그때 이 연세가 60대였습니다. 지금은 70대니까. 자, 10여 년 전이죠. 60 초반대였어요. 장모님 나이가. 그래서 기겁을 해가지고 빠르게 도망을 갔다라고 해요. 새벽 기도. 그래서 그때부터는 혼자는 안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새벽 시간이었어요. 자, 이 두 가지 사건 전부 다 새벽 시간대였고요. 그 저수지에서 떠오른 사람 50대 여성이고 우리 장모님이 60대 초반이었어요. 다행히 그때는 기겁을 하고 이제 피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장모님이 겪었던 그 사건의 남자가 50대였다라고 합니다. 시기도 10여 년 전이고요.
범인을 특정해 보겠습니다. 범인은요, 차를 몰고 다니면서 인적이 드문 곳을 그냥 돌아다니는 놈입니다. 차가 별로 없어요, 이 시간에. 새벽, 6시에서 아침 새벽 시간대에 차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지방이니까, 인구 한 150만 정도 되는, 광역시여도 150만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시간에는 차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택시들이 막 쌩쌩 달리고. 자, 이 시간에, 새벽 시간에, 밤 늦은 시간에서 새벽 시간 사이에 차를 몰고 다니면서, 물론 일이 그 시간에 끝나는 놈일 수도 있죠. 두 번째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혼자 이동하는 여성을 상대로 대화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호의동승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돌변해서 강간을 하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현재는 50대에서 60대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이 사건은 충청 지역에서 이러한 비슷한 사건을 경험을 한,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충청도 지역에서 이러한 새벽 시간에 뭔가 좀 차를 가지고 좀 접근을 했던 남성 혼자라고 하거든요. 비슷한 사건을 경험을 한 여성분들의 제보가 정말 꼭 필요한 사건입니다. 그럼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새벽 시간에 여성의 제보가 사건의 해결에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트라제라는 차가 있어요. 지금 우리 카니발 정도의 느낌의 차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SUV나 어떤 카니발이나 이런 레저용 차가 RV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트라제라는 차가 나왔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이거는 승합차이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봉고차나 스타렉스나 이런 업무적인 느낌이 강하지요. 그런데 이 카니발이나 트라제니까 RV차, 레저용 차, 승용차이면서 어떤 승합차이면서 승용의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차. 트라제는 인기가 많았던 차입니다. 이 차를 몰고 이러한 비슷한 차를 또 모를 확률이 높겠죠. 이 범인이 이 이후에도. 새벽 시간에 사건을 벌이는 것으로 보니까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이런 노멀한 직업 일하기보다는 얘가 새벽에 잠 깨가지고 자다가 이 새벽에 나와서 사건을 친다기보다는 뭔가 일을 업무적인 걸 끝내고 나서 이런 짓거리를 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아침에 출근, 저녁에 퇴근하는 직업보다는 밤에 일을 하는 사람, 새벽에 퇴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범인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노래방 도우미를 실어 나르는 보도방 하는 애들이나 새벽까지 좀 술을 마시는 패턴을 가진 사람, 술 취해가지고 이랬을 수 있거든요. 자, 그 당시 충청도에서 일어난 부녀자 실종 사건 중에 해결되지 않은 여러 미제 사건들의 패턴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추적을 해야 되겠죠. 연결을 시켜서. 범인이 죽지 않았다면 지금도 사건은 계속되고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사람 한 60대일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40, 50대. 이 사건에선 40, 50대. 우리 장모님이 봤던 건 50대 남자였어요. 한 60 정도 되지 않았을까? 60대 중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죽지 않았으면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겠죠. 아니면 말고시잖아요. 아니면 말고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사람이 납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옆에 가가지고 갑자기 사람을 잡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접근합니까? 호의동승을 요구합니다. 가서 저 여기까지 태워다 줄게요. 여기가 어디예요? 그럼 여기서 타소 좀 알려주세요. 집에 가는 길에 내가 이런 짓거리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됐어요 그러겠죠. 보통 됐어요. 이런 시도를 계속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가진 여성분들 꼭 제보를 꼭 좀 해주십시오. 경찰에 제보를 하셔도 되고 저한테 하시면 제가 탐정방송에 하시면 제가 가까운 경찰관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담. 자, 얘가 이러한 사건을 치기 전에는 수많은 시도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복권에 한번 당첨되기 위해서 복권 한번 딱 사가지고 로또에 바로 되는 게 아니죠. 로또에 당첨되기 위해서 되게 많이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새벽에 차를 좀 타라 라고 했을 때 우리 장모님처럼 싫어요. 그냥 도망가는 여자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타는 여자가 범행의 타겟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다행히도.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제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보를 꼭 해주십시오. 밤 늦은 시간보다 더 위험한 시간은요, 사실은 새벽 3시부터 해 뜨기 전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때가 가장 인적이 드뭅니다. 아무리 술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리 모임이 있고 어떤 패턴을 가진 사람도 보통 새벽 3시 전에는 끝납니다. 아주 젊은 친구들 말고는. 그러니까 3시부터 6시까지는 깊이 잠들어 있을 시간이에요. 저는 농담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는 스님, 목사, 귀신, 뭐 이런 사람들만 움직이는 시간이다. 저는 뭐 농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해 뜨기 전까지 돌아다니지 마시고, 여성 혼자 특히 걸어다니지 마시고, 어두운 골목이 위험하죠. 하지만 이렇게 대로변도 위험하다라는 거. 중요한 제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였습니다. 명품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명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탑맨 정보 컨설팅 그룹이 대한민국 민간 조사의 역사를 써내려 가겠습니다. 탑맨은 믿을 수 있습니다.